예. 한국에는 피해야 할 논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교요, 또 하나는 정치 이야기.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술 먹으면서 논쟁거리로 끄잡으려면은 그거는 끝이 없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지 않겠나. 오늘 그 종교 이야기를 빼고 정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이 행복 전도사들,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특히나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그 뉴스를 보지 마세요. 특히 정치 뉴스는 보지 마세요라고 권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정치 뉴스를 보면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치라는 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뭐 정치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정책을 펴고 있다. 또는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주로 펴고 있다. 어떤 불만이 생긴다. 불만을 갖게 되면은 우울해지고 기분이 상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행복해지지 못한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정치를 보지 말고 차라리 연속극을 보세요. 연속극은 참으로 신기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국 끌고 가요. 욕하면서 본다잖아요. 욕하면서도 보는 이유가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연속곡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그 감독이 다 안다입니까? 서민들의 마음이 뭔지 다 알고 있다. 그 알고 있기 때문에 공동분묘 쪽으로 이 드라마를 끌고 간다. 그래서 차라리 드라마를 보는 게 행복하다. 근데 뉴스를 보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절대 내 편을 만들지 마라. 나는 진보다, 나는 또는 보수다, 나는 중도파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느 파에 소속시키거나 아니면 나는 지금부터 민주당이다, 나는 국민의힘 편이다, 이런 어떤 편 속에 들어가지 마라. 그냥 어느 날 만화가게에 갔는데 그 만화가게에서 보니까 무협지가 한 권 있더라. 그래서 그 무협지를 한 권 끄잡아내 갖고 재밌게 읽는다 하는 그 기분으로 이 정치를 바라보라 이럽니다. 그러면은 네 편도 내 편도 없고 누가 잘하고 못하고도 없어요. 이 사람 이렇게 말했구나, 저 사람 저렇게 말했구나 하고 그냥 즐기면은 정치만큼 더 재밌는 무협지도 없어요. 웬만한 무협지, 지금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이야기, 자기가 어느 편이나 파에 속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관찰하거나 구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자 한다면은 이보다 더 재미있는 무협지는 없어요. 즐길 수 있다 아닙니까? 이 즐길 수 있는데 자기가 어느 편에 속해버리면은 고마마 열난다. 그래서 편을 들지 말고 어느 파에도 속하지 않고 편안한 기분으로 들다 볼 때 즐거워요. 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준석도 나쁜 놈, 좋은 놈,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한 기분으로 이준석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러면은 지금 이준석을 편안하게 바라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 혜성처럼 나타났다니까. 27살입니까? 지금이 38살 아니 그쯤 되겠네요. 그때 부산에 뭐십니까? 손수주 그와 같이 젊은 층으로서 해성카에 나타났고 박근혜가 몰락하면서 이준석도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패널로 이 방송 저 방송 그야말로 패널도 잘 나가는 패널 중에 패널로 10년간을 잘 이 방송 저 방송 인기 있는 그 논쟁의 하나의 농객으로서 쉽게 말하면 중언무립을 주름잡는 유명한 칼잡이로 등극이 되었지요. 1인자였다 아닙니까?
무림의 1인자. 대담에 들어가면은 이준석이를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한 칼잡이였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당대표에 도전하죠. 당대표에 그 도전한 자가 또 나경원이가 들어왔죠. 그러나 나경원은 강호의 무림 이준석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고 젊은 친구가 이제 당대표가 됨으로써 또 이준석이는 머리는 또 기발하다 아닙니까? 뭐 세계에서 제 첫 번째 나라의 그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도 꽤 있기는 많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최고의 학부를 자랑하는 이준석, 거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그래서 당대표를 맡음으로써 그 국민의힘 지지도가 저 밑에 있었는데 쫙 끌어당겨 갖고 민주당과 엇비슷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제1인자로서의 당대표 더 이상 위에가 꼭대기가 없다 아닙니까? 이준석에 딱 맞는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신났어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딱 들어가면서 강력한 라이벌인 윤석열이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당대표로서 자신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당 대통령도 만들고 또한 더욱 반짝이는 것으로 지방선거도 승리로 만들었어요. 당대표 만들었는데 이준석이가 오히려 이준석이 없어서 더 윤석열이가 더 격차가 나게 대통령 됐을 거라는 사람도 많은데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표들을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나눴을 때 20대, 30대는 역대 선거에서 보면은 다 진보 편이었어요. 20대, 30대가 보수 찍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이준석의 노력으로 그 남녀 여자를 구별하지 말고 그냥 통쳤을 때 50대 50으로 만들어버렸어요. 20대 30대는 결국은 선거에 영향을 못 미쳤어요. 그러면 20대 30대 이준석이가 결국 50%의 표를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40대 50대는 60대 70대가 충분히 방어를 해줬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됐다. 이거는 나중에 후일에 다시 한번 들다보면 객관적으로 들어보면은 제 말이 맞다고 이해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20대 30대의 표를 절반을 국민의힘 쪽으로 윤석열 지지표로 만들어준 사람이 이준석이다. 그래놓고 이제 대통령 만들어 놓고 지방선거도 끝나고 보이더니 총선이 있는데 이준석이가 총선까지 자신을 하려고 하기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그 혁신위원회를 딱 만들면서 정말 이게 진짜 반짝이는 아이디어입니다. 보통 선거에 이기고 이러면 자만심에 탁 빠지는데 이준석이는 다음 총선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허리띠를 매자 하고 쫙 맸어요. 그러나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당대표일 때는 자기가 1인자였는데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자가 탁 나타남으로써 대통령과 당대표는 이 비교가 안 되죠. 결국 자기가 어느 날 순간에 2인자가 되어 있다. 이준석 성격에 자신이 2인자가 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윤석열이하고 이준석이하고 성격 차이를 한번 이야기해 주면은 전 또 성남 심리학자니까 심리학을 도입 안 할 수가 없다. 이준석이는 머리가 참으로 비상해요. 그래서 무슨가를 결정하기 전에 자기가 곰곰이 생각하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탁 만들어내서
대중들 앞에 딱 내면서 환호를 받아요.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다. 근데 윤석열이는 그 대중들한테 먼저 물어봐요. 또 개방적인 스타일이니까 누가 와서 조언도 해줘요. 그래갖고 듣고는 딱 결정을 내려. 결정이 내리면은 결정이 난 다음부터는 막 누구 와서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밀어붙인다는 것은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이준석이는 혼자, 윤석열이라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스타일. 그리고 결정이 모아졌으면 결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둘 다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부딪히고 이준석이가 바라보니까 이거 대통령이라는 힘과 자신이 당대표라는 힘과 부딪혔을 때 이거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준석이는 스스로 절벽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벽에 떨어져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 절벽을 건너뛸 것인가. 이준석이 앞에 놓여있는 지금 선택의 길이라 할까? 갈림길? 어쨌든 간에 참 중요한 지금 고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경하는 입장이니까 이준석이가 절벽에 떨어져 죽을 것인지 아니면은 절벽과 절벽 사이를 불쩍 뛰갖고 새로운 영토를 개척해 나갈 것인가. 그게 이제 무협지로 이야기하면 제2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2편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우리가 그 배감록, 오늘은 배감록 91칙이죠. 이제 드디어 할떡고기를 넘어서고 마지막 이제 10개가 남았습니다. 이제 조금 느슨해졌어요. 마음이. 굳이 뭐 10개 남았는데 뭐 어려우면 뭐 3일에 한 번 해도 되고 3일에 한 번 해도 30일이면 끝나고 뭐 10일에 하나씩 한다 해도 뭐 300일이면 끝나고 어쨌든 간에 뭐 엎어져 가거나 기어가거나 어쨌든 간에 100까지는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심리를 가는 자에게는 그 절반이 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백리를 가는 자에게는 그 절반이 50리가 아니고 90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100칙을 가고자 하는 배감록에서 지금 91칙에 들어왔어요. 이제 속담대로 하자면은 절반에 도착했다. 절반에 도착했다 하니까 절반을 넘어서니까 마음에 조금 그래요. 오늘 그 91칙에 보면은 스님 이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염감 스님인데 이 염감 스님이 누구냐 하면은 그 해능 밑에 두 제자가 있었고 하나는 행원청사고 하나는 남악해양 밑에 마조, 이 염감 스님이 이 마조의 제자입니다. 이 마조가 자기 그 시자, 그러니까 자기 시중 드는 사람, 부처님의 시자가 아난이었잖아요. 그와 같이 자기 시자한테 그 무소불로 만든 부채를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했어요. 무소불로 가지고 온 부채를 가지고 온다. 하니까 이 시자가 그 부채가 부러져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무소를 가지고 온나 하니까 그 시자가 아무 말을 안 했대요. 전번 90칙에 반야의 채와 반야의 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채와 용, 그 채, 몸채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참나가 나의 채라고 보면, 반야의 채라고 보면은, 그럼 반야의 용은 뭐냐? 나의 몸과 생각과 느낌을 용으로 보면 되겠죠. 호미가 있다면은 호미가 채면은 호미로 이렇게 밭을 매는 이 행위가 용이다.
그러니까 체와 용으로 이제 나눌 수 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체면은 물에 비친 달은 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와 용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전문 시간에 체와 용은 둘이 아니고 불이다. 하나다. 꼭 하나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둘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때는 불이다. 불이. 둘이 아니다. 그럼 하나가 불일. 일도 아니다. 이래 되겠죠. 불이. 이 선의 문화에서는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도 없다. 이 사고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그 처음 이 선을 접하는 사람은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뭐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했다고 뭐 짜란 말이오 이러는데 조금 더 공부하면은 사고가 몸에 배일 수가 있어. 배면은 이제 조금 더 사물을 분별하는데 여유가 생기죠. 그래갖고 시자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거기에 이제 후일에 이 투자라는 이제 선사가 한마디 보탰어요. 이쪽에 투자는 청운행사 사람들입니다. 청운행사 사람들 이야기는 저쪽에 남악해양 그쪽에는 남악해양부터 마조, 뭐 남전, 조주 이렇게 내려갈 때 저는 도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평상심이도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 청운행사의 그 제자가 석두입니다. 석두가 자기 스승의 편지를 들고 남악해양한테 갔는데 질문을 던졌는데 천상의 짜고 좀 고차원적인 질문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악해양이 질문이 너무 높다. 좀 낮춰보라 하니까 나는 뭐 굴 속에 박혀 있도록 성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든가 뭐 그런 말을 툭 던지고 와버렸다 할 정도로 남악해양 이쪽에는 평상심이 도다. 그리고 청운행사 이쪽에는 뭔가 좀 그 운문 뭐 이런 분들 그처럼 뭔가가 좀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편에는 보니까 좀 기풍이 이쪽 남악해양과 이쪽에 청운행사 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밑에 제자들은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기풍상의 차이가 있다. 그 투자도 마찬가지로 남악해양 쪽인데 이렇게 했어요. 투자가 그 물소를 들고 올 수는 있는데 우리 안 상했나 모르겠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설두 스님은 이 백암록 백칙을 뽑아내고 거기다 송을 붙인 분입니다. 그렇다면은 뿌리 좀 부러진 소도 한번 구경 한번 해보자 이랬어요. 그러면은 막말하면 뭡니까? 깨달았다 하면 깨달은 거지. 뭐 상처난 깨달음도 있나 이렇게 뭐. 그러고 나서 석상도 또 한마디 했지. 소를 들고 오면은 소가 사라져 보는데 하니까 설두가 사라지긴 왜 사라져?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장인가? 그 사람은 이제 그 원상의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그 안에다가 소를 싹 그렸어요. 소자를 적었다 이거. 그러니까 설두가 소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서 빨리 내놓지 왜 이제 내놓나? 이렇게 또 보여요. 그 다음에 보장인가요? 보복은 시자를 시켜갖고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하기에는 화상께서 너무 늙었네요. 이렇다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설두가 소를 데리고 오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안에서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은 체와 용, 소뿔을 체로 용으로 봐야겠죠. 소뿔을 용으로 보고 물소를 체로 보면
이 공안이 갖고 있는 의문점들이 풀리지 않겠나 싶어요. 체와 용. 스님, 도가 무엇입니까? 그야 평상심이지. 평상심은 헤아려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헤아리면은 벌써 어긋나 버리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스스로 체득을 해야 될 것이지. 누가 이걸 가르쳐줘 갖고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은 이 평상심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수박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이거는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수박 맛이 어떻습니까? 하는 거는 이 스스로도 먹어봐야 되지만 수박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저기 수박 있다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럼 수박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 평상심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그거는 일상생활이다. 일상생활에서 너의 오욕과 칠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자재로 쓰는 것이 이것이 평상심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용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오면 잠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이것이 평상심이니라. 이것이 도이다. 이 이상을 제껴놓고 어디에서 도를 찾겠노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체와 용에 대해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이 공안은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